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주역본이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개요라든가 주역학자들의 설명을 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역의 4대 명저는 왕필의 주역주입니다. 왕필의 주역주가 있고 정이천의 역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역의 주역본이 주자, 그 다음에 왕부지의 주역내전이 있는데, 요 4개 중에 하나인 주자의 본이 주역의 주희본이라고 원문에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희본이에 대해서 쭉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번역을 하고 번역된 내용을 올리고, 또 이 주자의 본의에 대한 제 해석을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희본이 서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자는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한자 읽어야 한자 공부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번역본하고 제 해석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라는 거는 주역의 주는 왕조의 이름이죠, 왕조. 그 역은 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괴는 이게 사성인설인데, 주자의 사성인설은 복희씨가 만든 것이다. 바뀌고 변하는 역, 변역이라서 역이라고 한다. 괴의 사는 문왕과 주공이 지은 것이므로 주라고 합니다. 책이 두껍고 무거워서 상편과 하편의 두 권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 경은 복희씨가 지은 괴와 문왕이 지은 괴사, 주공이 지은 효사죠. 공자가 만든 전 10편을 합하여 12편이 된다. 중간에 일부 유학자들에 의해서 어지럽게 되었지만, 최근에 여기 조이도라는 사람인데 송나라 사람입니다. 바로 잡았으나 옛날 책에 모두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다. 이에 여조겸도 또 송나라 사람입니다. 다시 경정하여 경을 2권으로 전을 10권으로 하니 마침내 공자의 과거를 복구하게 되었다. 이게 서문입니다. 서문. 자, 이곳은 주자가 주역본이 자기 책의 서문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주자는 여기서 그간 주역의 저자에 대해 많은 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삼성인설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즉, 주자 이전의 주역학자들이 주역은 삼성인, 즉 복희, 문왕, 공자의 세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게 정설인데, 괴의 그림은 복희가 만들고 괴의 괴사와 효사는 주의 문왕이, 시빅은 공자가 저자라는 설입니다. 한서 예문지에서 주장한 일의 정설이지만 주자는 주역본이 서문에서 전문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성인설이죠. 자, 주자는 64괴는 복희씨가 괴를 붙인 말, 즉 괴사는 문왕이, 각 괴에 있는 육효에 붙인 말, 즉 효사는 문왕의 아들 주공 단이 붙인 말이고, 시빅은 공자가 저작한 글이라는 것입니다. 주자가 전통적인 견해를 부정한 것은 문왕이 지었다고 그간 여겨졌던 효사의 내용 중에서 문왕시대의 일들을 계기한 것들이 있는데, 이는 도저히 문왕이 스스로 지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복희씨 이전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형상을 가지고 기륭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가 문왕과 주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문자를 부과한 것이다. 그래서 주자는 문왕이 괴의 상을 자세히 보고 그에 맞는 괴사를 만들었고, 주공은 괴효의 변화를 자세히 보고 그에 맞는 효사를 만들므로써 기륭의 상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주자의 사성인이 주역을 지었다는 주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거 한나라 마용 같은 사람은 사성인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완전히 새로운 학설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자가 주역의 본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낸 사성인설로 주자는 주역의 해석에서 완전히 새로운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첫째, 주자의 사성인설의 의의는 뭐냐면 복희의 괴에 대한 해석, 즉 괴상과 문왕과 주공이 쓴 괴사와 효사는 공자의 해석으로 볼 수 없다. 공자가 틀리다는 얘기죠. 공자가 틀리다. 그간 왕필 이후 정의에 이르기까지 주역을 공자의 시빅을 해석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자가 쓴 책은 전부 경이라고 합니다. 시경, 서경 이렇게 경이라고 하는데 이 주역에서만큼은 전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사전, 설계전, 뭐 이렇게 상전, 단전. 이제 이 전을 가지고 전을 공자가 썼으니까 이 전을 해석의 기준으로 써서 이전해경이죠. 이전해경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의리학파인데 이게 탕크 타격을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건깨계사인 원형 이정을 공자는 원형 이정의 사덕으로 해석하는데 주희는 복희나 문왕의 입장에서 원형 이정 이렇게 해석합니다. 길흉이죠, 길흉. 그래서 주장은 이것이 주역의 본뜻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자의 해석과 정의 해석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주자의 괴사 또는 효사에 대한 해석은 문왕과 주공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문자가 없었던 복희씨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정의 역전의 의리학적 해석은 괴의 괴사, 효사를 공자의 시빅의 입장에서 해석하게 돼서 원형이정의 해석의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공자의 해석을 가지고 해석하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주역은 점치는 책이다 라는 겁니다. 주역은 원래 점치는 책이다. 복희가 괴이상을 만들고 문왕과 주공이 괴사 효사를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공자의 의리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의 결론으로 볼 때 주역은 복희, 문왕, 주공이 점치는 책이다. 이 세 사람은 점치는 책이라는 입장이고 공자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자는 주역을 점치는 책으로 보아서 모든 괴사와 효사를 점치는 관점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주역역전의 큰 차이가 된다. 그 해석의 차이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괴사의 효사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이섭대천이라는 말 있죠. 이섭대천. 큰 물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혹은 멀리 갈 바를 둠이 이렇다. 이 유유왕 같은 말의 해석은 단순히 배를 타고 떠나가는 것이 좋다. 이제 떠나가는 것이 길하다라는 단순한 의미의 말이지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의리를 해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주자의 주장이에요. 자, 제을이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 사실이나 들판에서 3마리 짐승을 잡았다라는 것은 혹은 고종이 귀방을 정벌한 것은 단순히 그러한 사실을 표현한 것이 불과하지 이것을 과대 해석하여 무슨 교훈을 주는 것으로 천착하여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철학적 이해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점서기 때문에 점서는 철학적 이해를 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 주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역은 점치기 위한 서적이라서 옛날의 왕들은 그것을 태복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지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학교에서는 시경, 서경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공자 이르러 비로소 역에서 괴를 관찰하고 문장을 부기한 취지를 해석해 내었습니다. 공자가 시빅을 지은 경과에 대한 주사기 해석입니다. 주자의 해석이죠. 즉 공자가 만든 시빅은 의리를 밝히기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빅을 공자가 지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전혀 없었는데 송대의 구양수 역동자문이라는 책에서
주역의 계사전이 과연 공자의 저술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자 아주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양수는 자신의 저술인 역동자문에서 공자의 의리의 해석인 계사전이 공자의 저작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이는 주역을 의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책으로 해석한다는 의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주자가 이 구양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자는 시빅을 공자의 저작으로 보는 점은 구양수와 견해를 달리합니다. 주자가 주역을 점치는 책으로 보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구양수가 그렇게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건계의 용구와 공계의 용육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건계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건계만 6개의 효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계만 7개의 효사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용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왜 건계하고 공계만 효사가 7개가 있냐면, 이것이 이제 다 병계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다 바뀌면 이게 공계로 바뀌거든요. 이 다 바뀔 때, 공계로 바뀔 때 해석이 바로 용구라는 거죠. 이 양들이 전부 이제 음으로 바뀌어서 머리가 없으니까 길하다, 이런 식의 어떤 용구입니다. 용구. 마찬가지로 이 용육이라고 있는데, 이게 다 바뀌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형이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효의 점괘를 해석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모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정의는 자기 역전에서 용구와 용육의 해석에 하늘의 덕이라는 문헌전의 개념을 가져다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주자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전으로 경을 해석하는 입장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자는 주역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본뜻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앞으로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주역본이 주자의 주희본이라고 하죠. 이거는 주자는 원래 단전이나 상전을 별도로 장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쓴 거기 때문에. 이는 그가 상전이나 단전의 해석과 계효사의 해석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입니다. 즉 계효사의 경우는 점치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상전, 단전 등은 점치는 관점보다는 공자가 말하는 의리의 관점의 해석이므로 상당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자는 달리 봐야 주역의 본뜻을 알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이 문헌전, 단전, 상전은 분리해서 주역의 주자와 마찬가지로 주역의 본래의 뜻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점치는 책을. 자, 첫 개는 건계죠, 건계. 자, 아시다시피 이거는 쭉 한 개 있는 양효입니다. 양효. 이거 양효죠. 양이 6개가 있는 거예요. 양효. 반대는 뭡니까? 음효겠죠. 음효. 이게 2개 떨어져 있는 게 음입니다. 이건 공계인데, 건은 그래서 이 2개가, 이 3개가 또 건이고, 건이니까 건상, 건하 이렇게 하는 거 하면, 왕필은 이거는 하늘천이라고 봐서 중천건이다, 이렇게 중천건이다, 천이 겹쳐 있는 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천건, 일반적으로 건상건하보다는 중천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중지곤입니다. 그러면 자, 이 양이 6개가 되는데 이거를 초효라 그럽니다. 초효. 자, 이거는 2효, 3효, 4효, 5효, 6효인데, 여기 보시면 어느 게 제일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그림이 있지만 요 가운데 있는 거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요것도 가운데 있는 게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게 3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해서 이 중의설에서 상당히 중요한 효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리고 양은 구라고 읽습니다. 구. 그래서 이거는 초구, 처음이니까 초구. 92, 93, 94, 95, 제일 높이 있으니까 상구죠, 상구. 그 다음에 요거 만약 곤께는 요거는 6으로 있습니다. 그 초6, 62, 63, 64, 65, 상육. 그리고 요거는 효사가 하나 더 있는데 효사 하나가 용구, 그 다음에 용육. 이렇게 여기는 효사가 7개가 있습니다. 요 읽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쓰는 것은 밑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성장한다는 뜻이죠. 저는 가야사라면서 저는 위아래로 막 쓰겠습니다. 편의상. 자, 요걸 보면은 우선 복희 씨가 그린 그림은 음양의 그림으로 이게 쭉 근 양입니다. 양이고 이 두 개 떨어져 있는 것은 음입니다. 양을 3번 그은 것이 건이라고 합니다. 이께는 주역 64개 시작계로서 사실상 주역 해석의 가장 중요한 계입니다. 건의 의미 중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늘이죠. 하늘. 그래서 하늘천이라고 해서 따라서 앞으로 이 표시가 나오는 경우에는 계위명칭을 부르며 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빨리 주역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요거는 땅이죠. 땅지. 그래서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의리학파의 그 시작을 알렸던 왕필은 이 괴의 명칭을 중천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천이 2번 겹쳐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주자의 주역 본의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나라나 청나라의 유학자들이 주역을 편집하면서 왕필의 중천건이라는 표현도 삽입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천건, 지천태괴 등으로 암기를 하는데 이는 주자나 정의의 주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천을 강조하게 되면 주역의 해석에 스스로 한정을 가하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거 하늘이다. 너무. 건은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강이 되기도 하고 진실함의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 주자는 주역의 해석에 있어서 주역은 모든 해석이 가능하도록 그 의미의 속이 비어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주역은 인간사의 그 어떤 하늘의 또 이야기, 하늘 천지사죠. 천지사의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물 하나에 천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경하고 서경, 춘추하고 다른 거죠. 서경이나 춘추책은 일단 그냥 그때 일어난 일을 저술한 겁니다. 그러나 주역은 일어난 일을 쓴 것은 거의 없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이게 중요하죠.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쓴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맑고 고유하고 정미한 곳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철학책이 주역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있는 사실 쓴 거예요. 시경, 서경, 역경, 이런 거 다 있는 사실 쓰고 한 것이고, 진짜 이거, 인간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한다든지,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동양 철학이 지금 인도 철학이나 서양 철학에 밀리는 거예요. 도교도 철학이 깊다고 그러지만은 내용 보면은 깊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동양 철학에서. 자, 이는 괴사, 효사가 어떤 구체적인 사물에 한정되지 않을 때 그 텅 비고 고요한
도리를 간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자는 이 논리를 유명한 리기돈으로 승화시키는 단서를 잡습니다. 군자는 이러한 도리를 잘 깨닫기 때문에 처리하는 일이 모두 길하다. 역의 쓰임이 무궁무진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역이라는 책은 본래 점치기 위한 책이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는 정미하며 모든 이치를 다 담고 있습니다. 어떤 리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상이 있고 그 상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수가 있으니 각기 그 뜻을 묻는 것에 따라 의미를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간직한 이치를 리라고 하고 그 상을 기라고 하여 나중에 이기론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자는. 자, 철학에서 리와 기의 논쟁은 바로 주역의 계사와 효사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주자의 철학적 기여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반과 개별이라는 개념으로 개념과 명제의 철학적 단계로 승화시켰습니다. 자, 문항의 계사 원형이정입니다. 건원형이정, 건은 원형. 여기서 주자는 이걸 한꺼번에 해석하고 있어요. 공자는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고, 정의도 권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한데 이 주자는 크게 형통한 원형하고 이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문항괴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께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